자, 여러분, 자유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법이나 권리 같은 좀 이성적인 개념들을 생각하실 텐데요. 그런데 만약에 진정한 자유라는 게 혐오나 수치심 같은 우리 마음속 가장 원초적인 감정과 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시간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과 함께 바로 그 도발적인 질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누스바움의 이야기는요, 아주 강력한 이미지 세 가지로 시작해요.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. 예전에 여성들이 다리를 드러내는 게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생각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, 자유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인간성의 일부를 숨기는 게 사회 전체를 억압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자유주의 사상의 거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위해 원칙입니다.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걸 막을 때뿐이라는 아주 유명한 원칙이죠. 마지막 세 번째는 시적인데요. 우리의 몸, 그리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운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. 방금 보신 이 세 가지가 바로 누스바움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? 누스바움은 미래 원칙 자체는 훌륭하다고 봐요. 그런데 그 원칙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. 오늘날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자유를 제대로 지키려면 우리는 혐오나 수치심 같은 인간의 좀 어둡고 비합리적인 감정의 세계로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5가지 흐름을 따라서 그녀의 생각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먼저 왜 자유주의의 새로운 토대가 필요한지부터 시작해보죠. 자, 첫 번째 파트, 자유주의를 위한 새로운 토대입니다. 누스바움은요, 정치가 단순히 법이나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. 사실은 우리 마음, 즉 심리학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. 왜 그녀가 자유주의를 위해 새로운 심리학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아주 오랫동안 자유주의 사회의 기반이었던 밀의 유명한 위해 원칙에서부터입니다. 그런데 누스바움은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. 이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리 내세웠던 그 이유들이 과연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줄 만큼 충분히 튼튼한가? 하는 거죠. 정말 이걸로 충분할까요?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밀의 그 고전적인 청사진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봅니다. 그의 주장이 뭐였는지, 그리고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현대사회의 여러 편견들을 막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 둘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밀은 자유가 왜 좋냐고 물으면 그게 사회 전체에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어요. 진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 발전에 이롭다는 거죠. 그런데 누스바움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. 만약에 사회 다수가 어떤 소수자 그룹을 보고 그냥 기분 나쁘다, 혐오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게 사회 전체의 유용성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버리면 어떡하죠? 바로 이 지점에서 밀의 논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바로 이 지점이 누스바움 주장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. 우리의 법이 이성이 아니라 혐오나 수치심 같은 아주 불안정한 감정 위에 세워질 때 어떤 위험이 생기든지 한번 보시죠. 누스바움은 수치심을 좀 나눠서 봐요. 특정 잘못에 대한 수치심이 있고 그것보다 더 깊은 원초적 수치심이 있다는 건데요. 이걸 설명하려고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신화를 가져와요. 이 신화가 참 재밌는데 들어보세요. 원래 인간은 완벽한 존재였는데 신의 질투로 반으로 쪼개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다른 반쪽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쪼개진 상처의 흔적인 배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느끼고 이게 바로 수치심의 기원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이 수치심은 내가 뭘 잘못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라는 점입니다.
바로 여기서 진짜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. 내 안에 이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거죠. 나는 정상이지만 저 사람들은 비정상이야 라고 선을 그으면서요. 일종의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특정 집단에게 우리 자신의 불안감을 다 떠넘겨버리는 희생양을 만드는 겁니다. 보세요. 이 둘은 정말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. 혐오나 수치심 같은 감정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는 위에 있고 누군가는 아래에 있다는 위계 질서를 만들잖아요. 그런데 법은 어때요?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죠. 이 두 가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법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거예요. 자, 그럼 혐오나 수치심 같은 이런 불안정한 재료 말고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? 누스바움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. 더 나은 공적 감정이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 혐오는 저 사람 자체가 문제야 라며 그냥 밀어내잖아요. 근데 분노는 그 사람이 한 잘못된 행동이나 부당한 상황에 집중해요. 훨씬 더 건설적이죠. 수치심은 한 사람에게 낙인을 찍고 깔아뭉개지만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줍니다. 이런 감정들이야말로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더 적합한 재료라는 거죠. 자, 이 모든 논의를 모아서 누스바움이 꿈꾸는 사회, 그 궁극적인 비전으로 가보겠습니다. 과연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요? 그녀는 기존의 정치 이론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. 마치 우리 모두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늙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은 완벽하게 독립적인 슈퍼맨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.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? 우리는 누구나 어렸을 때 의존했고 늙으면 또 의존하게 되고 살면서 아프거나 장애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녀가 내놓은 대안이 바로 이 역량접근법입니다. 이게 뭐냐면 단순히 자원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.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책 한 권씩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,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기회, 바로 그 역량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인간다운 삶의 기초라는 거죠. 결국 이건 우리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돼요. 이 자료에 나오는 한 환자의 편지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. 이 사람은 치료를 통해 마침내 자기가 유한하고 취약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고 비로소 타인과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정의로운 사회, 진정한 자유주의 사회라는 건 우리에게 강하고 완벽한 척하라고 등을 떠미는 사회가 아니에요.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한 부분들을 서로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시스템, 즉 촉진적 환경을 만드는 사회라는 겁니다. 결국 누스바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끝납니다. 우리의 나약함을 애써 감추고 정상이라는 허구의 틀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강한 사회를 우리는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?